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한병도 전략본부장 모시고 선거 판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그동안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네네. 일하시느라 바빠가지고 네. 제가 한 번도 못 모셨어요. 아, 네, 정말 네. 뵙고 싶었습니다. 저 뭐 지역구에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급히 서울 올라가서 맞아요. 시간이 예. 딱 맞았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 전략을 총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네. 바쁘신 줄 알기 때문에. 네. 자, 내일 본투표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쭉 판세를 보고 계실 텐데 네. 민주당에게 어떻습니까? 좋은 사인이 옵니까? 아니면 매우 부정적인 사인이 옵니까? 제가 뭐 언론에는 순항 중이라고 네. 표현을 한 건 네. 긍정적인 사인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 재외국민 투표 이런 거 유심히 네. 맞아요. 관찰을 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예. 재외국민 투표에서는 역대 총선에서 최다 그렇습니다. 투표율을 보였거든요. 네. 이런 지표가 처음에 나타나서 예. 이걸 근거로 우리가 사전 투표율 30% 넘길 수도 있겠는데 네. 라고 네. 좀 분석을 했고 네. 그래서 31.28%가 네.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31.28%의 의미에 대해서 예. 또 저희들이 또 분석을 해봤는데 네. 공교롭게도 호남하고 수도권에서 네. 투표율이 아주 높습니다. 맞아요. 예. 그건 저희들이 그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 심판의 어떤 그 의지가 강한 곳 네, 네. 이런 곳으로 분류되는 곳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경기도에서 5.7%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 투표율이 예. 5.7%.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 비해서 21대 총선. 예. 그다음에 서울과 경기도 5.3% 증가를 한 건 예. 이 수치가 보여주듯이 정권 심판에 대한 분위기가 그대로 투표율에 네.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투표가 끝난 이후에 네. 순항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급이었고 지난 총선에 비해서 2.3배인가요? 높은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수치로 보자면 지금 그 사전 투표율이 31.28% 이것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정권 심판 여론이 높은 지역에서 투표율도 높았다. 고로 이것은 민주당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그렇습니다. 시그널로 잡힌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151석이 목표인가요? 네. 153석 아니고요? 153석은 저희들이 이제 첫 번에 선거 판세를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지역구 130석에서 140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비례는 13석 플러스 알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그렇게 따지면 143석에서 153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모든 걸 최대치 그러니까 지역구도 140으로 하고 또 뭐 비례도 13 플러스 알파니까 민주당은 153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는 건데요. 사실 그때도 분석을 한 건 143에서 153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특히 151석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국회 운영의 주도권, 그리고 최소한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의석수 이것을 151로 설정을 하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지금 순항 중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표율 최종 얼마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는 66.2%였는데 이번에는 이 정도의 역대치라고 하면 김민석 실장 말씀하신 대로 71.3? 이것도 뭐 13을 강조한 거였다면서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예측. 그냥 이렇게 위트 있게 한 이야기인데 뭐 죽기 살기로 덤벼서 뭐 음모론, 부정 이야기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위트 있는 이야기죠. 30%는 넘을 것 같은 예상. 그러면 뭐 31%가 2%가 뭐 하다가 그 중간쯤에서 13을 넣은 거거든요. 그
71.3%도 예.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주시고요. 1, 3의 행운의 세븐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흐름을 보면 저번 총선에 66.2%였는데 제외국민 투표, 사전 투표를 봤을 때 66.2%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예상을 하고 근데 총선에서 70%를 넘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수치이거든요. 그래도 67에서 한 70 사이 67에서 70 사이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저희들은 한 65% 이상이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유의미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요 사실 2월 달만 하더라도 2월 달하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월 달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막 분위기였는데 3월 들어서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급변하고 있다. 진짜 정치는 정말 생물이고 하루 앞을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월 달에도 저희들이 좀 걱정을 했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여론의 추이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소 추이가 급락을 한 건 아니고요. 꾸준히 빠지는 민주당 빠지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불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주일 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불씨는 뭐 여러 분석들을 하는데 역시 이종석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이 다 소환을 한 거죠. 저번에 김태우 세상 형이 확정된 데 3개월 만에 사면을 시켜버리고 후보를 내는 그런 오만함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강서 주민들이 분노를 했거든요. 맞아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준석 장관을 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버린다? 이걸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고 이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입니까? 거기서 이제 불씨가 당기면서 한 일주일 만에 급 상승을 하면서 정말 안 되겠다. 2년 동안의 이 상황을 앞으로 3년은 도저히 지켜볼 수 없다는 국민 여론이 확 올라옵니다. 정권 심판의 기조가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런 건 무서울 정도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1년 10개월간 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한 60% 콘크리트가 계속 지속이 되고 거기에서 뭐 이제 3월 3일 날 조국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하고 메시지가 강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종섭 대사 출국하고 그다음에 칼상무 황상무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조가 확 바뀌었다. 맞습니다. 이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 거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왜 그 확신을 했냐면 그 전에부터 저희들이 FGI 면접 이걸 해보면 그러니까 정치권은 이슈를 덮는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 이슈는 잊혀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뭐 바이든 날리면 부터 시작하는 어떤 외교 실책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기억을 하고 있어서 부정을 왜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왜 부정을 하냐라고 하면 과거의 사건들을 다 소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제가 뭐 의원단 그 설명을 하면서도 이슈를 덮고 있지만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폭정, 실책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역시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심판하지 않으면 향후 3년간 정말 그 폭정은 그리고 독주는 계속될 거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표현을 하기 시작하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접전 지역에서 골든 크로스가 상당수 나타났다. 그러니까 한강벨트, 그다음에 충청권 PK 보수가 결집해서 박빙 우세로 전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거가 어떤 걸 근거로 하는지 그쪽에서도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보고 있을 거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저쪽으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흐름과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이 정권 심판이 아닌 다른 구도로 가고 있다. 2주 심판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데 정말 이 2주 심판 아니 어떻게 야당을 심판합니까? 집행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아주 높습니다. 2년 동안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물가 폭등이나 먹고 살기 힘든 이런 문제 그리고 2년 동안의 실정
그리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모두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는데 이것을 3년간은 더 못 보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기조는 변화감이 없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좀 전략이죠. 예, 결집해달라. 예. 이런 근데 이거 예상했습니다. 아마 예. 선거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예. 선거 2, 3일 이제 남겨두면 골든 크로스 이야기 하겠지. 그리고 이제 오늘쯤 되면 예. 이제 지금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으니까 아마 이제 문자, 카톡, 그 지구당별로 조직에 그 해서 조금만 하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또 지역구별로는 그 후보자들에 따라서 또 위기 상황이다.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위기감 조작 이것을 병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뭐 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건 뭐 예상하는 기본적인 뭐 이야기일 거라고. 앞에 이제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 어떤 얘기했냐면 국민의힘 경우에 이제 메시지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읍소면 읍소, 뭐 심판이면 심판 이걸 분명하게 태도를 해야 결집이 되는데 지금은 뭐 오늘은 읍소했다가 뭐 아침에는 읍소했다가 오후에는 뭐 막 심판 얘기를 하고 이게 막 혼재돼 있어서 보수 결집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제 이런 분석도 했는데 저희 야당한테도 문제입니다. 예. 저쪽에 일관된 어떤 전략이 있어야 그 전략적 대응을 저희들도 준비를 하는데 맨날 바뀌어요. 맨날. 그리고 갑자기 저는 2조 심판을 여당 비대위원장이 꺼내길래 이거 뭐지? 아니 이 이야기를 왜 하지? 이거 먹히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을 하면 여당은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에 대한 집행력 그리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선거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않고 갑자기 정권은 국민의힘 정부인데 갑자기 야당 인사를 심판하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너무 황당하니까. 그리고 또 이후에 하는 이야기도 거의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 감정에 대한 감정? 최근에 일련의 발언들 내용은요. 이재명 대표나 조국 그 대표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냥 감정이 느껴져요. 이게 본인이 우리 그 두 분에 대한 어떤 느낀 감정을 선거 과정에서 표현하는 거지. 저기에 어떤 전략이 숨어 있고 그런 걸 파악하기 힘드니까 야당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런 말들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해야 될지 저희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여당이 정책이면 정책, 선거에 어떤 그 뭐 200석 뭐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든지 우리는 200석 이야기를 한 번도 한 게 아니에요. 200석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 나경원 후보 뭐 그렇게 하고 권성동 후보 지금 200석은요 여당의 이야기입니다. 여당의 얘기. 그래서 위기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전략본부장, 상황실장 대표님께서 200석 이야기 단 한 차례라도 했습니까? 민주당은 늘 151석. 150석이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놓고 우리는 이야기도 안 돼. 자기들이 뭐 200석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전략이라는 건 일관성, 신뢰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정말 왔다 갔다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죠. 보건복지부에서는 뭐 1년간 유예를 검토하겠다. 한 2-3시간 지나서 대통령실에서 검토한 적 없다. 전부 이런 식이에요. 선거 전략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무능함을 스스로 표현을 하고 아마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이 혼란이 나오고 감정을 표현하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멘탈이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뭐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0석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실제로 200석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위기론을 막 지펴 올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200석이 되면 개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석이 되면 탄핵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저쪽은 그걸 공포스러워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 만약에 총선에 승리하더라도 이렇게 윤석열 정부처럼 독주나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은 물가 폭등이라든지 민생 경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먼저 집중해서 할 거고요. 하지만 또
동시에 발통은 두 발통으로 굴러가니까 또 한 통은 한 발통은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폭정, 심판, 이 기조. 그리고 공정과 상식, 그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다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뭐 주가 조작, 디올백, 수사도 않고 있잖아요. 양평도로, 양평 고속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굴려야죠. 그래서 이 공정과 상식을 정말 바로 세우고 2년 동안의 실정에 대해서는 엄히 심판하겠다는 걸 확실히 할 겁니다. 그리고 민생경제 요 두 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탄핵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러네요. 탄핵 얘기도 한동훈 위원장과 나경원 후보 200석도 그렇고요. 탄핵 이야기도 묘하게 여당에서 지금 자꾸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저희들은 선거 과정에서 뭐 이재명 당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 어느 주요 당직자가 탄핵과 관련된 탄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자꾸 그래요. 이런 걸 자꾸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지난 정부 과정에서 작년에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이제 그 집회에서 발언하기도 했지만 실제 이번 선거 국면에서 탄핵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여당인 것 같네요. 200석도 그렇고 좀 잘 살펴서 봐야 되겠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